2014년 1월 4일 시속 150km로 질주하는 한 승용차와 그 뒤를 쫓는 경찰.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경찰은 공포탄까지 쏘면서 검거에 나섭니다. 30분 동안 벌어진 추격전 끝에 이 경찰차들이 앞을 가로막고 해당 차량을 포위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이 질주하던 차 안에는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남성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한낮에 벌어진 섬뜩한 사건. 도대체 이 남성과 범인들은 무슨 관계였으며 그는 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유명 공연예술가 청부 살인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자, 2014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저도 이제 워낙 좀 오래된 사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 사건도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더라고요.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과 사진들이 뭐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 아무튼 대낮에 벌어졌던 납치 사건인데 차 안에서 시신이 나왔던 거예요. 네, 일단 이 검거 상황부터 전해드리면요. 2014년 1월 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용인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시민이 어디선가 살려달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니까 이 화물차 주차구역이었는데요. 한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이 남성 3명이 다른 남성 1명을 억지로 차 안에 밀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누가 봐도 납치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이 시민이 이 차량 번호를 기억해서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이 범인들은 시속 150km까지 밟으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추적 중인 장면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추적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경찰은 공포탄까지 쏘면서 검거에 나섰고요. 이 달아나던 차량들이 경찰차들이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가로막자 결국 도주를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검거를 했습니다. 예, 이 납치범은 알고 보니 20대 남성 3명이었습니다. 이 질주하던 차 안에는 이들이 납치한 피해자죠. 4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당시 피해 남성은 양손이 결박되고 눈이 가려진 상태로 추격 전 도중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차에서는요, 1m 길이의 장검을 포함해서 흉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저렇게 경찰이 추격 중인 와중에 트렁크에 있던 사람을 살해했다는 건데 그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이 피해를 당한 남성 같은 경우는 40세 최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부유해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그 예술 감독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피의자들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하고는 전혀 면식 관계가 없는 비면식 관계였는데 이 피의자들이 최 씨를 납치를 해서 안동에 있는 한 그 빈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던 중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진술을 했고요. 근데 범행 동기가 과연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입을 다물었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뭔가 금품을 목적으로 또는 청부 살해의 어떤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피의자 3사람에 있어서 이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과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전화번호의 주인이 이들에게 범행을 청부한 그 당사자로 밝혀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누구였습니까? 이 씨인데요. 이 씨는 이 최 씨의 전처였습니다. 2년 정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 헤어졌는데 이 씨가 이 다른 신부름센터한테 돈을 주면서 의뢰를 한 겁니다. 요청을 하면서 또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 이 직원 같은 경우는 같이 3명이 짜서 이 범행을 저질렀던 걸로 보이고 이 납치범들을 1억 원 돌려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전처가 전 남편한테 1억 원 내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좀 받아다 줘요 하면서 저런 짓을 사주를 했다는 거네요. 경찰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전 부인인 이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결혼 기간 동안에 성적으로 모욕을 당해서 그래서 위자료로 1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신부름센터를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전 남편이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사회생활도 못했다.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아니었어요,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줘야 될 사람은
이 전 부인인 이 씨였다. 매달 70만 원씩을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공증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 부인이 오히려 전 남편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무슨 이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 공증서의 사유도 다 적혀 있었고요. 이 씨도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씨의 혼인 생활 중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 가출, 그리고 외도남과의 동거, 임신, 낙태, 그리고 현금 유용으로 이 사실혼 관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실 이 최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쭉 풍족하게 자라온 데다가요. 이 강남에 자기 명의로 카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 입학 선물로 당시에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를 선물 받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직후에 이 씨한테 서초동에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4개월째부터 이 씨는 점점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카페 인건비를 좀 아껴보겠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카페에서 먹고 자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이 최 씨가 이 씨가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이 한 남성과 팔짱을 낀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다가가서 따졌는데 이 남성은 황당하게도 최 씨에게 내가 이 씨 남편인데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 교수님 이게 진짜 뭡니까 도대체? 살면서 정말 옆에서 이런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띵한데요. 이 낸남은 이제 최 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이 씨가 결혼식을 올린 애인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 상대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이 최 씨 입장에서는 뭐 생물학적인 여자건 남자건 간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니까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를 청산을 하면서 오히려 이 사항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 상대에 있다라고 해서 위자료까지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약간 이은혜 사건을 보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인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어쩌다가 이 피해자는 이런 여성을 만난 거예요?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택배가 이제 옆집에 살았는데 택배가 잘못 배달되면서 인연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거짓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피아니스트고 아버지가 외교관이고 또 어머니는 아나운서다. 그래서 거기서 컸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자신의 명의의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 최 씨하고 연애하면서 최 씨 어머니가 왔을 때는 뭐 어머니한테 막 반찬도 해주면서 잘했는데 그런 반찬도 대부분 샀던 반찬이에요. 본인이 한 반찬이 아니고. 또 어머니가 아플 때는 병간호 꼭 하고 싶은데 가족이 아니라서 병실을 못 나가는 게 속상하다라고 통곡을 했던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씨 아버지가 이 최 씨한테 우리 딸 못난 딸 같이 있어서 고맙다. 부탁 좀 잘한다라고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이걸 알았던 것 같고 최 씨는 아버지, 특히 이 씨 아버지 장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품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었던 사람이 이 피해자 고인이 된 이 최 모 씨한테 내 못난 딸과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하하 이 참.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가족한테 이렇게 극진하게 하니 뭐 일단 거기에 그냥 넘어갔죠. 예, 그런 거 넘어갔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최 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작정하고 이제 가서 유혹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정말 실제로 최 씨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혼인 관계라도 잘 이어갔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빈소모습도 나오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이 결혼 이후에 외도가 만난 남성이 11명에 이르릅니다. 뭐 직업도 굉장히 다양했고 심지어는 남편이 차려준 카페 아르바이트생도 그 대상 중에 한 명이었고요. 대학교 다니는 9살 연하의 남성과도 이 외도를 했는데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그 남성과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남성 집에 인사까지 다녀서 허락을 받고 신혼집 계약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 임신해서 낙태까지 해서 이걸 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 또 결혼 앞둔 상황에서 이 씨가 최 씨에게 또 고백을 하나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내가 결혼을 한번 했었고 9살의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결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도 100% 사실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을 했었고 그전에 21살에 결혼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24살 난 아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아까 이은혜 사건 같다고 하시다가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은혜보다 더하네라고 지금 하시는데
자, 결혼 3일 전에, 결혼식 딱 3일 전에 오빠 사실 나 아들이 있어. 그러면은 박 변호사님, 보통은 그렇죠. 딱 깨야 되는데, 좀 뭐 하신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직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입만 띄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이화여고 나왔고 보스턴 대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아니고요. 학력 거짓말이고 이화여대 교수라고 또 한예종 출강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게 자기가 다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에 이 피아노 레슨 하던 것도 이것도 학원 또 쫓겨나게 된 상황도 있었다고 하고요. 가장 충격적인 거는 예. 그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이 씨 아버지의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이 결혼을 좀 결심했다. 내 못난 딸과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 편지를 이 씨가 적은 거예요. 아버지 적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본인이 적어서 본인이 아이고. 아버지인 척하고 세상에. 그 아버지도 미국에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전에 살고 있어요. 야. 미국이 아니고 대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말로 점철됐던 삶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은 파도 괴담만 나오는 수준이었던 건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 씨, 고인, 피해자도 큰 충격에 빠질 수 없죠. 당시 이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결혼을 한 부부라는 사람이 집을 나가서 그게 왜? 얘기를 하고 나간 게 아니잖아. 그냥 나간 다음에 몇 달을 지금까지 왜 끝까지 기만을 하니, 자기야? 나는 자기한테 연락을 막 계속 짤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아니 교수님, 전 도대체 이걸 분석을 못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 글쎄요, 뭐 숨 쉬는 것 빼고는 그 거짓말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전형적인 허언증 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이 피해자인 최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이제 집안에서도 그 크게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뭐 구애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성장한 사람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지만은 이 촉이 있는 남성 같은 경우는 금방 잡아낼 수 있는데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를 갖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여자와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이 남자의 어떤 궁합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남성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속여 먹는 것을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어떤 어렸을 때 어떤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요. 상대를 그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그 남성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 남성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써봤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런 겁니다. 이 고인은 전 부인을 정말 이런 악행을 저지른 부인을 어떻게든 그냥 알았다, 내가 뭐 밟은 셈 치지 하고 헤어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 전 부인이라는 여자는 청부 살인을 지금 사주한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범인들이 납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최 씨를 데려가려고 했던 곳이 이 경북 안동의 모처입니다. 미리 알아둔 공가였는데요. 이곳은 최 씨 그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이 최 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꽤나 있었는데 그 부동산과도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울에서부터 이 먼 안동까지 납치해 가려고 했다는 것은 이 씨가 이 최 씨의 재산을 노린 추가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 씨 의뢰를 받고 이 범인들 3명이잖아요. 이 3명이 받은 착수금은 고작 180만 원이었습니다. 세상에. 180만 원을 받고 사람을 납치해서 살해까지 하는 거였고요. 이후에 이들이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요. 이 씨는 나는 죽여달라고 한 적은 없다. 납치만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최 씨를 실명하게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심부름센터 직원이 근데 그 사람을 그 정도로 다치게 하려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 청부업자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 네. 이 씨, 여자 전 부인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이 범인을 굉장히 자세하게 공모를 했고 시나리오까지 다 짰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더 올렸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게 사실 이 씨다. 이 예. 주범이 직접적으로 몸을 해쳤지만 그래서 징역 13년 선고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2014년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 지금은 복역 중인데 5년 후에 출소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